2024년 7월 3일 오전 10시 35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희입니다. 네, 지금 장중인데요. 시장이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한번 여러분들하고, 현재 국내 시장이 뭐가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장중에 영상을 안 만드는데, 대체 뭐가 문제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국내 시장이 진짜 거지 같은 이유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신흥국인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미국 증시를 따라가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못하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흥국이라고 하면은 보통 경제가 성장을 해서 후진국 대열을 벗어난 나라들을 일컫는데 어느 순간부터 선진국인 미국 시장을 따라가지도 못한다. 신흥국 타이틀 내려놔야 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신흥국가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시점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후진국 대열을 벗어난 애들 신흥국 타이틀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성장이 빠른 거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를 평가를 할 때 거의 기적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좋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선진국에서의 투자자들이 신흥국 투자를 해서 이제 차익 실현을 많이 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아시아권 증시에서도 신흥국인에서도 굉장히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4.4배인데 우리나라는 1. 몇 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신흥국 타이틀을 내려놔야 될 정도의 수준까지 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지금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미장의 지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 증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살짝 올렸다가 다시 빼버리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 미장 보통은 예전 같은 경우, 뭐 예전이라고 쳐도 그렇게 많은 기간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미장이 조금 흐름이 좋았거나 어느 정도의 어느 부분의 섹터에서 괜찮은 내용들이 나오면 그대로 쭉 이어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아무리 시장이 좋더라도 다시 빼버리는 디커플링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 많이 발생해요,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더라도 거의 다 물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좀 쉽지가 않은 시장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물리고 있는 시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시점이다. 자, 두 번째. 리스크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 자, 큰 틀로 볼 때 세계 증시에서 어떠한 안 좋은 이벤트들 나오는 경우, 예를 들어서 예시, 뭐 전쟁이라든지 금리, 뭐 원자재 급등,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좋은 부분에서 있었을 때 좋은 부분은 조금 모르고 안 좋은 부분은 그대로 다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어떠한 이벤트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것들만. 안 좋은 것들은 그대로 흡수를 해서 뭐
2배, 3배 이상 안 좋게 이제 흐름을 자꾸 이어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대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개인 투자들은 주식을 함으로써 어떤 이제 원래 이제 원초적인 내용으로 주식을 봤을 때는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해서 기업이 성장함에 있어서 가치나 밸류나 모멘텀들이 좋아지면 나도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주주들의 입장인데, 지금은 어떠한 이벤트성들이나 안 좋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업들이 문제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구장창 빼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너무 많은 영향들을 현재 국내 시장에서 너무 많이 흡수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국내 시장은 장기 투자가 가능한가? No. 그렇다고 해서 단타로서만 가능한가? 그마저도 쉽지 않다. 무슨 얘기인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내 시장만큼 이슈에 민감한 증시도 없을 뿐더러 보통 군중 심리로 어떠한 좋은 이슈가 나오면 그쪽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음. 자, 그러다 보니까 뭐 보시면 뭐 말씀드린 대로 국내 시장만큼 증시에 그러니까 그 어떠한 이슈에 굉장히 민감해요. 우리나라 이 흐름들을 잘 보면은, 그러니까 어떠한 좋은 이슈가 나오면 그쪽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초전도체, 뭐 시추, 뭐 화장품, 뭐 이런 경우가 있죠. 근래로 따진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너무 이 한쪽에 너무 쏠림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날에는 그게 쏠리면은 그 다른 섹터들은 그냥 전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을 장기 투자로 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 진짜로 주식의 그러니까 근본적인 목적인 거는 장기 투자로 함으로써 내가 오랫동안 묵혀놓더라도 불안하지 않고, 방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업이 성장함에 있어서 내가 같이 투자한 사람들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형성되는 것들이 지금은 많이 적어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다면 단타가 좋은가? 단타로서만 자꾸 하게 만드는 형상을 만듦. 또한 그렇다고 해서 단타가 좋은 것도 아니다. 왜? 이슈가 좋더라도 미리 정보를 알고 있었던 일명 세력자들의 선진입 또는 이제 선취매로 인한 차익 실현으로 물량을 그대로 개인이 흡수해버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이슈가 너무 이슈가 좋다고 해서 그대로 쭉 랠리를 이어가느냐? 그것도 아니죠. 이슈가 좋더라도 미리 정보를 알고 있었던 일명 세력자들의 선진입, 선취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차익 실현으로 물량을 그대로 개인이 흡수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물려있는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장기 투자로 돼버리는 거예요. 물리다 보니까. 그때그때 바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은 이게 어쩔 수 없는 그 형상으로 가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타도 그냥 완전히 초단타가 아니라면은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이제 마인드가 또 형성이 돼버렸습니다. 자, 네 번째, 개인 투자들이 증시를 이끌 수 있는 환경이 못 된다. 이건 뭐 어느 증시도 마찬가지긴 한데 특히나 우리나라는 또 특하죠. 개인 투자들이 급속도로
증시에 많아졌었던 시점은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관심도가 높아졌었는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나서 거래 대금이 눈에 보일 정도로 없어져 버림. 자, 개인 투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코로나 이후에 삼성전자가 9만 원대까지 갔었던 시점. 물론 이제 특정한 어떠한 부분들로 인해서 거래 대금이 확 몰리는 경우도 생겼는데 그때 당시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개인 투자들이 삼성전자, 그러니까 좀 안전방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시총이 높은 종목들에게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죠? 근데 아까 위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보유하고 있었던 애들이 원체 그 물량들이 많다 보니까 개인 투자들이 증시를 그때는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량들을 그대로 매도하는 걸 다 흡수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물리게 되면 탈출하는 데까지 너무 오랜 시간들이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눈에 띌 정도로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어야 돼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활발한 이유가 주가가 낮은 애들이나 밸류가 괜찮은 애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 많이 있는 거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그런 흐름으로 배당이나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투자를 하게끔 만들어진 측면인데, 어느 순간 안정빵이었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물리는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거는 개인 투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힘듦을 선사를 한 거죠. 그죠? 자, 개인 투자들, 그렇다면은 개인 투자들만 빠졌을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이건 아니다라고 싶어서 그대로 차익 실현하고 다른 증시로 빠져버렸어. 개인 투자들만 그랬을까요? 그렇지도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외국인 자본들로 인해서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부 기관들, 뭐 연기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사모펀드라든지 뭐 금융투자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많지만 실제로 큰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이제 메인 섹터들은 이제 외국인들이란 말이죠. 근데 외국인들이 자금이 눈에 띄일 정도로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왜? 신흥국이라고 해서 투자를 했더니만 이거 뭐야? 차라리 선진국인 미국 시장 애들을 좀 더 투자를 하는 게 더 맞겠다라는 그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외국인들도 이건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빠지는 게 눈에 띄일 정도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이 빠졌을 때 그때 다시 사자라는 마인드로 가고 있어요. 보통 기업의 가치, 그리고 뭐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있을 그런 이제 일명 재료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측면들을 보면서 외국인들은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가 못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투자를 하다가 지치다 보니까 이제 나가는 경우. 보통 이제 그 외국인들은 큰 자금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막 매수를 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부분 이제 섹터 안에서 이제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큰 자금들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지금은 조금 들어왔다가 빠지고 조금 들어왔다가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를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시총이 높은 종목들은 큰 거래 대금이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외국인들의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는 시총이 높은 종목들이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일부 섹터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 시장에, 이 말은 뭐냐면은 시장에 돈이 없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정한 이제 일부 거래대금에서 이곳저곳 섹터를 들쑤시고 다닙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실상은 일부 섹터에서 이미 주가를 올리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일부 섹터에 돈이 몰리는 경우, 아까도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느 섹터에서 돈이 몰리게 되면 그 나머지 애들은 다 나가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정한 일부 거래대금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그 거래대금으로 호가가 얇거나 그리고 좀 단독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개인 투자들은 이제 쉽게 말해서 꼬셔가지고 이것저것 섹터를 들쑤시고 다니면서 막 호가를 막 올리는 척 하다가 결국에는 빠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을 꼬시고 나서 헷갈리게 만들고 사실상은 일부 섹터에서 투자를 함으로써 주가를 올리고 있는 시점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뉴스를 내거나 또 여러 가지를 또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섹터에서 몰리더라도 다른 이제 섹터에서도 같이 올라오는, 그러니까 많이는 못 올라오더라도 같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지 지수가 같이 상승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냥 오늘은 어떤 섹터, 오늘은 어떤 섹터, 약간 무슨 뽑기처럼 그런 느낌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막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날 뽑기처럼 섹터들이 약간 이제 랜덤식으로 움직이고 있어.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날 뽑기처럼 섹터들이 랜덤식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날 선택을 못 받으면 그냥 하락하는 거는 받아들여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날 만약에 섹터의 행운을 얻지 못하면은 그냥 다른 섹터들은 하락을 하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쉽지가 않고, 절대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돈을 벌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함. 뉴스라든지 공시나 여러 가지 내용으로 뒤통수 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절대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돈 벌 수 있는 환경을 못 만들고 형성을 시켜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뉴스를 만든다든지 공시를 낸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으로 주주들을 뒤통수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다라는, 손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인 거죠, 이게. 그죠? 자, 여섯 번째. 오너 리스크. 오너 리스크라고 하면 오너 또는 오너 일가들, 만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기업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거지 같은 행동을 한다. 자, 이거는 뭐 설명을 안 해도 대충 눈에 느낌이 오시죠. 오너 리스크라고 하면 뒷돈을 받아 챙긴다든지, 또 기존에 있었던 과거가 갑자기 뉴스로 튀어나와서 뜬금포로 주주들에게 뒤통수 치는 경우, 그리고 기업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거지 같은 행동을 한다. 자, 그 말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주가를 올려놓고 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 시비, 사채 발행, 때려버림. 자, 주가를 조금 올려놓으면요, 시비하고 사채, 그냥 완전 사채를 발행시켜버려가지고 그냥 개인 투자들이 어느 정도 조금 돈 벌려고 하는 것 같으면 사채 때려서 돈을 어느 정도 취하고 그냥 물량을 내보냅니다. 자, 때는 이때다 하고 빚 갚아버리고 사채 발행해서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과거에는 이 방식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어느 정도 뭔가에 앞으로에 있을 좀
이제 발전성이나 밸류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개인 투자들이 조금 올려놨어. 그래? 그러면은 내가 사채 발행해서 좀 돈 좀 얻을게. 약간 이 마인드로 가고 있는 시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들이 또 피해를 보게 됩니다. 뒤에서 돈 다 받아먹고 주가 다 올려놓고 그제서야 사실묵은 때려버리고 뒤에서 돈 받아먹고 주가 다 올려놓고 그제서야 사실묵은 때려버리는,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그죠? 이러다 보니까 뭐 할 수가 없죠. 그죠? 자, 7번째. 자, 근래 또 얘기가 나왔던 거, 금투세. 개인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메이저급 애들에게도 공포심을 심어버려. 자, 금투세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청원도 했고 발의를 해서 뭐 어느 정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진짜 바보 같은 얘기인 겁니다. 자, 금투세의 목적을, 이 사람들은 이제 정치 성향은 없지만 금투세를 함으로써 수익을 냈으면 그 정도에 이제 내라라는 게 이제 간단하게 명료를 해보면 그건데,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냐면은 안 그래도 돈 없는 시장에다가 쐐기를 박는 꼴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 투자들은 올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주가를. 그러니까 뭐 그 기업의 가치를 막 엄청나게 막 몰려가지고 올리면 상관이 없겠지만 웬만한 종목에서는 그렇지가 못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거기에다가 쐐기를 박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냥 그러니까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주가를 좀 올리는 그런 부분적인 것들이 있어야지만 시장에서 유동성이 생기는데 그게 아니라 다 떠나가게 만드는 거죠. 그마저도 돈 있는 애들을 떠나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개인 투자들이 뭐 조금 투자를 한다고 해서 뭐 안 내서 좋은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돈 있는 사람들이 움직여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없어진다? 그럼 누가 도대체 올린다는 건지. 다른 나라 가서 차라리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지 굳이 그런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진짜 더 할 말이 많은데 많지만 물론 어떤 시장이든 다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만큼 이렇게 변동성이 많고 개인 투자들에게 힘들게 만드는 시장도 없다고 봅니다. PS 그래도 살아남아야 되겠지. 자, 간단하게 7가지를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개인적인 뭐 편향성인 그런 내용도 제가 조금 섞여 있었겠지만 대부분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시장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또 영상을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잘 살아남아야 되겠죠. 또 좋은 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같이 한번 열심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